한 남자가 엄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강세의 세계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기창이었습니다. 강세가 그를 처음 마주친 건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산부인과 병동 회진을 마치고 간호사실 앞 복도를 지나던 참이었는데요. 키가 훤칠하고 예전에는 상당히 잘생겼을 것 같은 얼굴을 가진 남자가 로비 한가운데 서서 강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낯이 익었습니다. 딱 꼬집어 어디서 봤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눈매의 생김새가 묘하게 거울 속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강세는 그 느낌을 서둘러 떨쳐냈습니다. 이미 넘치도록 복잡한 삶 앞에서 더 이상의 낯설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이강세 선생님 되시죠?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는데요. 강세는 멈칫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꼭 뵈야 할 것 같아서. 남자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가 애처로웠습니다. 반갑다는 건지 미안하다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는 표정이었는데요. 강세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환자 보호자도 병원 관계자도 아니라는 걸요. 저는 조기창이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복도 공기를 쫙 얼려버렸습니다. 조기창? 강세는 그 이름을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세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이옥순 아버지의 과거 기록 어딘가에서 스쳐 지나갔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흘려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의 주인이 직접 자신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아버지입니다. 강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 어딘가에서 간호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이 여전히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강세 혼자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 엄병원 11층 원장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폭풍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원장실 소파에 앉아 서류 한 묶음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업무 서류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든 것은 엄병원 경영권을 자신의 손에 완전히 넘기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위임장 서식이었습니다. 아직 엄기분 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기식의 얼굴엔 그게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진기식은 이날 오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재무이사 문숙희를 제치고 직접 회계팀 담당자를 불러들여 이런저런 숫자를 검토했는데요. 자산 이전 구조를 재편하는 데 필요한 검토였습니다. 문숙희는 그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진기식의 눈빛 앞에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조연배 이사였습니다. 조연배는 엄병원의 설립 초기부터 함께 온 이사회 원로였는데요. 오래전부터 진기식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던 그가 최근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주위 사람들에게 조연배 이사가 요양 중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진기식이 조연배를 교회 요양원에 사실상 격리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면회를 오지 못하도록 손을 써두었고 조연배의 연락도 차단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조연배가 아직 머릿속이 살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달하려 한다는 걸 진기식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이 무슨 짓을 꾸미든 내가 먼저 치면 된다. 진기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가지런히 정돈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 위임장의 도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기분 원장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기 전에 강마리는 그날 점심을 혼자 먹었습니다.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떠놓고 있었는데 사실 밥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진솔의 골수 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반일치였습니다. 완벽한 일치는 아니었지만 이식이 불가능한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담당 혈액내과 팀에서는 마리에게 최종 결정을 요청했는데요. 기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마리는 그 서류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솔은 진기식의 아들이었습니다. 진기식, 그 이름 석자 앞에서 마리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뒤엉키는지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됐습니다. 자신을 친딸이라며 접근해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사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이토록 실감나게 다가온 적이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마리의 마음을 조종했던 사람. 그 사람의 아들에게 자신의 골수를 나눠준다는 게 쉬운 결정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리는 의사였습니다. 인턴이지만 엄연히 의사가운을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진솔을 마주칠 때마다 그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진솔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게 그 아이의 죄가 아니듯 자신에게도 그 아이를 외면할 자격이 있는지 마리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밥 먹고 있었어? 단짝 친구 안수선이 쟁반을 들고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리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선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닌 얼굴이 아닌데. 수선은 잠시 마리를 들여다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밥을 떠먹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마리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위안이었으니까요. 진솔이 어때? 마리가 먼저 꺼냈습니다. 수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오전보다는 좀 안정됐대. 근데 오래 못 간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이식 타이밍이 지나가면 더 힘들어진다고. 마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진솔의 얼굴이 또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이풍주는 오후에 마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풍주의 진료실은 혈액내과 쪽에 있었는데요. 마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풍주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들어온 기척을 느끼고서야 돌아섰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주저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앉아. 마리가 의자에 앉자 풍주도 책상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풍주와 마리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한 거리가 만에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친부와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로 시간이 꽤 흘렀지만 28년이라는 공백은 그렇게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풍주는 마리에게 아버지 소리를 강요하지 않았고 마리도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진솔이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불렀어. 풍주의 말에 마리는 살짝 어깨가 굳었습니다. 혈액내과에서 나한테도 보고가 들어왔어. 반일치 이식이라 성공률이 완벽하진 않아. 합병증 위험도 무시할 수 없고 내가 기증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모든 걸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마리는 풍주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게 머리로 아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감당할 준비가 된 건지. 그 말이 마리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풍주는 의학적 조언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이 걱정되는 거였습니다. 마리는 그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대답이 어려웠습니다. 진기식 씨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풍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그 집 아이한테 이식을 고려하고 있는 거야? 마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솔이는 저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걔는 그냥 아픈 거잖아요. 풍주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리를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견함, 안쓰러움, 그리고 자신이 이 아이를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는 건지 풍주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마리는 살짝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민보 아저씨한테 배웠어요. 그 말에 풍주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리의 의붓아버지 강민보. 혈연은 없지만 마리를 가슴으로 키운 사람. 풍주는 그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보는 그 시각 병원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보는 요즘 자주 이 카페에 왔습니다. 마리가 일하는 병원 안에 있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진료실이나 병동을 찾아가면 마리가 민망해할 것 같아서 이 카페가 딱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로비를 내다보면 가끔 마리가 가온 자락을 휘날리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는데 그게 민보한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마리 아빠?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민보가 고개를 들자 안수선이었습니다. 수선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민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왜 이런 데 계세요? 마리 밥은 먹었던? 수선이 빵 터졌습니다. 아빠 맞으시다. 딱 아빠 대사예요. 민보가 쑥스럽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냥 오늘 좀 걱정이 돼서. 진솔이 이식건 때문에요? 민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마리 마음이 찢어지는 건 똑같을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 내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수선은 민보 옆에 슬쩍 앉았습니다. 마리가 혼자 많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알고 계세요? 민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이풍주 선생님도 아니고 강세 씨도 아니고. 네. 아빠. 민보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있어요.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게 아빠잖아요. 수선의 그 말이 카페의 음악 소리보다 훨씬 크게 민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강세와 조기창의 대화는 병원 밖 공원 벤치에서 이어졌습니다. 강세는 조기창과 마주 앉으면서도 계속 거리를 뒀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야 할지 경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이미 이옥순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인 사람이. 그 관계마저 충분히 복잡했는데 이제 또 한 명의 아버지가 등장한 셈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어머니를 만난 건 30년도 더 전이에요. 조기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어떤 사죄의 기운이 깔려 있었는데요. 강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옥순 씨가 집을 나와 있던 시기였고 저도 그때 많이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 탓이 아무것도 없었어. 왜 지금 나타난 겁니까? 강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카로 오해받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강마리 선생님하고. 강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리.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강세는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풍주 선생님의 이복 동생 아닙니까? 그게 증명이 됐는데 이복 동생이 맞습니다. 이옥순 씨와 선생님 어머니 사이에서 나셨으니까. 조기창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생물학적 친부는 이옥순 씨가 아니에요. 저예요. 제가 친부가 맞다면 선생님과 이풍주 선생님 사이엔 혈연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강마리 선생님과도 마찬가지고요. 강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일어섰는데 머릿속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선명했습니다. 마리와의 이별이 처음부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그 한 줄기 가능성이 강세의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강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됩니다. 제가 먼저 요청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기창이 강세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권리를 주장하러 온 게 아닙니다. 평생 한량으로 살았고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 아이가 억울한 이별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강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벤치 위에 조기창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봄 끝자락의 바람이었는데 강세한테는 그게 하나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기식은 저녁 무렵 엄기분 원장의 회복실을 찾아갔습니다. 엄기분은 최근 의식이 돌아오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는데요. 진기식한테 그 말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엄기분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진기식은 회복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섰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엄기분은 눈을 감고 있었고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원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엄기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진기식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 플랜 B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도장, 윤원경을 통해 원장실 서랍 속 도장에 접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진기식이 속으로 계획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네, 엄기분이 눈을 떴습니다. 진기식은 놀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저 진기식입니다.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자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엄기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진기식은 그 눈빛을 보고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게 자신을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왔다고 했잖습니까? 병원은 제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병원, 잘 돌본다고. 엄기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진기식은 잠든 건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운이 남았습니다. 진기식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달랐습니다. 내일 안으로 이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병원 밖 요양원에서 조연배는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기식이 면회를 막아놓은 탓에 이곳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연배는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수면도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USB 하나. 요양원에 오기 며칠 전 조연배는 오래된 금고에서 꺼낸 USB 하나를 준비해뒀습니다. 거기엔 영상이 들어 있었는데요. 30년 전 데라약방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조연배가 직접 남긴 증언이었습니다. 진수참이 진기식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 신약을 탈취했는지, 어떻게 조기창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조연배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 USB를 강세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강세는 조기창의 아들이고 조기창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조연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기식이 모든 연락을 차단한 지금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조연배는 요양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면회 시간에 유일하게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봉사자로 오는 한 자원봉사 학생이었는데요. 조연배는 그 학생에게 쪽지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전달해달라는 주소와 이름을 적은 쪽지였습니다. 이강세, 엄병원 산부인과. 그 쪽지가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요? 조연배는 창밖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늦지 않기를. 밤늦게 마리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밤하늘은 빛이 많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리는 가끔 이 옥상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솔의 이식 서류가 내일 오전까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난간 앞에 서서 아래 도로를 내려다봤습니다. 자동차 불빛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 안에도 각자의 사정을 안고 어딘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싶었습니다. 마리가 의대를 선택했을 때 가장 처음 마음에 새겼던 말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만 보는 사람이라고. 가족이든 원수든 진료실 안에 들어온 순간 그 사람은 그냥 환자라고요. 진솔은 환자였습니다. 마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목록을 스크롤했는데요. 이름 하나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강세.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마리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바람 속에 서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식동의서에 서명하겠다고. 이건 진기식을 용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마리가 의사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이강세의 사물함 앞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30년간 봉인됐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강세는 당직을 마치고 사물함 앞에 섰다가 바닥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흰 봉투였는데요. 겉에는 딱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세 선생님께. 조연배. 강세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 안에서 작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봉투 안에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쪽지가 하나. 자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네. 이 영상을 마리 선생님과 함께 보게. 둘 다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 내 몸이 오래 버텨줄지 모르겠어. 이게 늦지 않았기를 바라네. 강세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연배 이사. 진기식이 격리시켜 놓았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자신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강세는 어젯밤 봉사자 학생이 사물함 앞에 놓고 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 그 순간엔 그냥 손 안에 USB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리는 그 이른 아침에 이미 이식동의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혈액내과 담당 레지던트가 서류를 들고 나갈 때 마리는 뒤에서 그 뒷모습을 보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반일치 이식은 부작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강마리 선생님, 복도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마리가 돌아서자 이강세였습니다. 마리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세도 마리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둘 사이에 복도 길이만큼의 침묵이 생겼습니다. 할 말 있어요. 강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세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리는 USB를 바라보다가 강세를 봤습니다. 조연배 이사님한테 온 건데요.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연배 할아버지요?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이 어떻게 보낸 건지는 모르지만 이걸 마리 씨하고 함께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리는 잠시 USB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열렸습니다. 조연배가 직접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요양원 창가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이름은 조연배입니다. 엄병원 이사회 원로이고 30년 전 데라약방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 말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마리와 강세는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전 데라약방의 신약 데이터가 탈취됐습니다. 당시 연구팀 동료였던 조기창이 범인으로 지목됐고 그는 평생 그 누명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강세의 손이 책상 위에서 굳었습니다. 진범은 진수참이었습니다. 현재 진기식 과장의 아버지입니다. 진수참은 데라약방 신약 데이터를 빼돌려 해외 제약사에 넘겼습니다. 조기창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진수참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목격했지만 당시 진수참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게 내 평생 죄입니다. 화면 속 조연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당시 연구팀 기록 수첩의 복사본과 진수참 명의의 해외 계좌 송금 기록을 첨부합니다. 음성 분석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조기창의 누명을 벗기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기식이 아버지의 죄를 이용해 쌓아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리는 한동안 검게 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강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세의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강세 씨, 마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강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조기창을 만난 것,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소리조차 못 들은 채 세상 어딘가를 떠돌았을 조기창. 누명을 쓰고 한량이라고 불리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무너졌을지 강세는 조기창을 연민한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더 이상 조기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본 직후 마리는 이풍주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지금 시간 돼요? 마리는 아직도 이풍주를 형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풍주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좋았습니다. 뭐라 불리든 마리가 자신에게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무슨 일이야? USB가 하나 생겼는데요. 형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풍주는 즉각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마리, 강세, 풍주. 영상을 두 번 더 돌려봤습니다. 풍주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풍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입니다. 강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기창 씨도 어제 저한테 왔어요. 직접 진수참이 했다는 걸 본인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증명할 수가 없어서 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풍주는 강세를 바라봤습니다. 조기창 씨가 자네한테 온 이유가 있나? 강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리가 옆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기창 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DNA 검사를 제안했고요. 풍주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자네와 나 사이엔 혈연이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리와도. 침묵이 무겁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마리는 강세를 봤습니다. 강세는 마리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수십 가지 감정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됐습니다. 아직 DNA 검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우리는 남남일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마리와 강세 두 사람의 눈에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풍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과 자료들 법무팀에 먼저 넘겨야 해. 경찰에 가기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거든. 내가 연락할게. 그리고 강세를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나도 같이 하자. 강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풍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내 이복 동생이 아니라면 자네가 처음부터 겪어온 그 고통들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어. 진실이 뭔지 빨리 알아야 해. 강세의 눈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가렸습니다. 그 시각 진기식은 원장실에 있었습니다. 아내 윤원경이 가져온 원장 직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언경은 남편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아들 진솔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등을 돌리면 소리의 치료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서명 다 했어? 진기식이 물었습니다. 응. 언경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진기식은 위임장을 펼쳤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엄기분 원장 명의의 도장이. 진기식은 위임장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안에 병원 하나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드디어 손에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진기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기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하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하게 살아있는 엄기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엔 김비서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엄기분의 목소리가 낮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자네 왜 그랬나? 진기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손안의 위임장이 흔들렸습니다. 원장님, 이건 그 손에 든 게 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엄기분이 휠체어를 천천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병실에서 일어나 회복실 간호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정신은 완전했습니다. 도장 위조야. 자네가 지금 한 짓이. 진기식은 위임장을 등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기분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갖고 싶었겠지.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엄기분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음조였습니다. 마리까지 이용하면서 그 아이가 자네한테 무슨 죄를 졌다고. 진기식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엉경은 방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가. 엄기분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나가라고. 이번엔 달랐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병원을 지켜온 사람의 권위. 진기식은 그 앞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거는 법무팀에 넘길 거야. 도장 위조 사실도, 위임장 위조 사실도, 경영권 찬탈 시도도, 자네가 그동안 저지른 일들을 내가 모두 들여다볼 거야. 진기식이 굳은 표정으로 엄기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야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장님도 잘못이 있습니다. 28년 전 시술 사고. 그게 없었다면 마리가 이 병원에 올 일도 없었겠죠. 엄기분은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야. 나는 그 잘못을 마리에게 직접 빌 거야. 하지만 자네처럼 남을 이용해서 덮으려 하지 않는다. 내 죄는 내가 진다. 그 말이 방안 공기를 가르고 진기식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윤원경이 방 한쪽에서 흐느꼈습니다. 진기식은 아내를 한번 바라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엄병원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이풍주가 가져온 USB 자료와 조연배의 영상이 법무팀에 전달됐고 법무팀은 경찰에 고발을 권고했습니다. 대라약방 신약 탈취 사건의 진상과 관련된 횡령 및 사기 혐의, 그리고 진기식의 위임장 위조 및 배임 혐의가 함께 묶일 수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법무팀장과 면담을 마치고 복도로 나왔는데요. 마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경찰의 자료가 넘어갈 거야.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방향은 정해졌어. 마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연배 할아버지는요? 요양원에 연락했어. 더 이상 거기 계실 이유가 없으니까 병원으로 모셔올 거야. 잘 됐다. 마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풍주, 형? 강세 씨 DNA 검사 언제 하기로 했어요? 풍주는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체열하기로 했어.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리겠지. 그럼 그때까지는 기다리면 돼. 풍주가 마리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연스럽게 아무 말 없이. 마리는 그 손의 온기가 어깨를 통해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강민보는 오후에 마리의 연락을 받고 카페로 나왔습니다. 마리가 먼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다고만 했는데 이렇게 먼저 보자고 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민보는 서둘러 나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는데요. 마리가 미리 시켜놓은 것이었습니다. 민보가 앉자 마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민보는 그 소리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마리는 항상 민보 아저씨라 불렀거든요. 아빠가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마리가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USB 영상, 엄기분 원장의 등장, 진기식의 위임장, 강세와의 만남, 그리고 DNA 검사 이야기까지. 민보는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세 씨 DNA 결과 나오면 응? 마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마리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남남이라는 게 증명되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이 나오자 마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끄럽게 이렇게 마음이 아직도 거기 있는 게 부끄럽지 않아. 민보가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사람한테 마음이 생기는 게 어떻게 부끄러워. 그 마음이 진짜인 거잖아. 마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빠는 항상 이런 말만 해. 맞는 말만 하는 거야. 민보가 무뚝뚝하게 말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요. 진짜로. 민보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마리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그 작은 움직임이 수천 마디보다 큰 대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기식 앞에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였습니다. 진기식이 퇴근하려 차를 향해 걷는데 정복 차림의 형사 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기식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위임장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말이 주차장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진기식은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토록 오래 쌓아온 탑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데라약방 사건과 관련한 추가 혐의도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기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그의 눈이 병원 건물 쪽을 향했습니다. 11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원장실이었습니다. 엄기분이 지금 저기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진기식은 천천히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병원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기분은 원장실 창가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끝까지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김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강마리 선생님 잠깐 올라오실 수 있냐고 여쭤봐. 네, 원장님. 마리가 원장실에 올라왔을 때 엄기부는 창가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마리가 들어오는 기척에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건 아무 이해관계 없이 조용히 마주보는 건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앉게. 마리가 앉았습니다. 엄기분도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28년 전일. 엄기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 자네 어머니 시술 때 이름표가 바뀌었고 이풍주 선생 정자가 쓰였어. 그걸 알면서도 오래 감췄지. 알고 있어요. 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엄기분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는 엄기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의 눈앞에 있는 건 자신의 실수를 직접 눈 마주치며 사과하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게 마리의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그 실수가 없었더라면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실수로 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살아있으니까. 엄기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네는 참.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게. 앞으로 이 병원 제대로 지켜지는 거 맞죠? 엄기분이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날 밤 이강세는 홀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조기창이 앉았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강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 앉았습니다. 뭔가를 정리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에 마리에게 보내다 만 메시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꼭 연락할게요. 딱 거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전송 버튼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었는데 눌리지 않았습니다. 강세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겹쳤습니다. 마리,
그 이름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강세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장해뒀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내면 됐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강세는 언제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곁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공원 벤치 위에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세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살아남는다고 조연배 이사가 영상 속에서 말했습니다. 강세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살아남으면 그 다음은 자신과 마리의 차례였습니다.